재테크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죄송한 말인데요. 아무리 돈 벌고 싶다고 해도 이 세 가지 마인드 없으면 평생 가난합니다. 유튜브 재테크 영상 수십 개 봐도 통장에 남는 돈도 없고 투자는 시작도 못했고 월급도 그대로인데 왜 그럴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인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 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핵심 마인드셋 세 가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는 소득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의 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즉 부자가 되려면 소득을 높게 하는 직업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 두 가지의 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대부분은 사실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자산 증가에 계속 포커싱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산 증가가 실제 소득 증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득 증가율의 가능성과 자산 증가율의 가능성 중에서 뭐가 더 현실적인지, 뭐가 더 효용이 높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는 주말이나 밤에 대리를 뛰거나 배달이라던가 이런 알바를 하시는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월에 50만 원 정도를 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1년에 총 버는 돈은 6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산 증가율로 1년에 600만 원 정도를 계속해서 수익을 내려면 시드가 10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수익률을 60% 정도로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매월 50만 원씩 내가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것과 1년마다 매년 60%의 수익을 내는 거 뭐가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현실 가능한 건 매월 50만 원을 버는 게 훨씬 더 현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산이 1억이 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이 소득 증가에 대한 값어치가 월등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산이 1억이 넘지 않는다면 이 자산 증가, 재테크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 오히려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면 오히려 재테크나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효용으로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산 증가라고 하는 거는 연에 10%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투자자인데 연에 20%씩 50년을 해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연에 10% 이상씩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냐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직업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흔히 말하는 펀드 매니저나 전문 투자자들이 연에 10%씩 수익률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기준에서 실제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산 증가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소득 증가에 집중하시면 연에 10%가 아니라 20%, 30%, 50%까지도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재테크나 투자 같은 자산 증가보다는 소비를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는 것들의 효과가 여러분들이 부자로 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재테크가 기본적으로 복리의 개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찍 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을 누려라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뛴다고 했을 때 천천히 뛰거나 빨리 뛰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뒤로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로 뛰면 남들보다 2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뛰어야 될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리라고 하는 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앞으로 나갈 때는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지만 뒤로 갈 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월 저축액이 감소하거나 여러분들의 시드머니 투자를 잘못해서 금액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치 마라톤을 뛰는데 뒤로 달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테크는 창이 아니라 방패 역할로서 첫 번째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테크라고 하는 걸로 자꾸 공격을 하려고 한다거나 찌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지쳐 쓰러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물가라던가 아니면 경제 시황이라던가 금융위기라던가 이런 거를 위한 방패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재테크는 아주 공격적인 창이 아니라 조금은 수비적인 방패 역할을 먼저 수행해야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창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 중에 얼마나 많은 자산을 확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재테크의 승패를 좌지우지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을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을 때 100원이 있다면 100배의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원을 갖고 있다면 10배의 노력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배와 100배는 공 하나 차이지만 기간으로 치면 거의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10배라고 하는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걸까요? 앞에 있는 1,000원이라고 하는 시드머니가 좀 더 중요한 걸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드머니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1,000만 원의 자산을 그대로 1,000만 원 다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100만 원 밖에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내가 1억을 들고 있는데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만 투자할 거면 실제로 1,000만 원 있는 사람이랑 투자 수익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포지션은 큰 시드로 적게 수익 내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병인이란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맨날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30%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채권 같은 거 싸게 살 수 있는데 채권에 단순하게 유튜브 보고 투자해서 5%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김병인이 100만 원밖에 없다면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의 수익을 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1년에 5%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 5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공부는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공부는 김병인이 훨씬 더 많이 했고 리스크 또한 김병인이 훨씬 많이 졌는데 제가 얻은 수익은 3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지 않고 단순하게 안전한 거에 투자했는데 50만 원을 벌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자산, 큰 돈을 가지고 적게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 있는가부터 하셔야 됩니다. 즉 2번이랑 또 이어지죠. 결국 재테크는 엄청난 공격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거를 먼저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 증가보다 소득 증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재테크는 공격적인 창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 역할부터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공격을 할 거라면 내가 가진 자산을 확실하게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을 찾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